여러분은 지금 슬기로운 집박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교시 우리 수업 잘 듣고 너무 잘 듣고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네. 자, 다음 분으로 이게 또 우리가 준비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지금 앞서서는 이제 그런 이런 역사와 음. 그런 지금까지 흘러온 배경 그리고 음. 현재 그런 상황들에 대한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더 생생한 현장에서 이제 맞아요. 뛰고 계신 분이세요. 네. 이제 장애인 분들께 이제 바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벤처 기업이고요. 네. 네, 장애인 구인 구직 플랫폼 이제 빅사이즈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박정환 대표님과 이제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장애인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위한 양방향 일자리 솔루션 플랫폼 빅사이즈의 박정환 대표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빅사이즈 어떠한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빅사이즈는 장애인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이에서 적절한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적절한 추천도 이제 추천을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 방금 막 보니까 바른 일자리라고 바른 네네. 일자리라고 이렇게 상당히 인상 깊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네, 네, 바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바른 일자리라고 하면 어떠한 걸까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른 일자리란 우선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일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보상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발생한 자아 실현도 성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 좀 제한받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가지고,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그냥 누구나 좀 자신의 재미도 추구할 수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저희가 좀 바른 일자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사이즈가 지니고 있는 뜻, 뭘까요? 빅사이즈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뭐 외에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쭉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강점들 그것들을 좀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가 빅사이즈라는 회사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빅사이즈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립했던 그런 이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창업을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은 아이템들을 찾았었는데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게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네. 제 동생이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장애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뉴스 기사에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안 해서 이제 내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지난 월요일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네. 빅사이즈에게도 이 장애인 날이 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네. 네네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좀 이제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그런 정의 같은 거라든지 뭐 어떻게 이게 정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을 좀 이제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채용을 할 때 그런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진짜 많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네, 이런 장애인의 날이 좀 뭐랄까 더 확산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확한 의미나 뭐 어떤 정확한 인식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솔직히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고 네. 좀 이런 날들이 좀 더 확산이 돼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음, 사람들한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 사회적 문제점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채용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식을 좀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네네. 기업에서의 이렇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어떠한가요? 이걸 뭐 어떤 기업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채용을 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채용을 하시는 분이 장애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또는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면은, 그냥 되게 좀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장애인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음, 일을 시켜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 좀 약간 좀 케이스별로 엄청 다양하긴 한데, 음, 제가 만났던 분들은 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기업이 장애인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좀 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네, 어,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럼 기업이 올바르게 이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법정 의무 교육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있고, 뭐 그런 네. 교육도 있지만, 저는 좀 일상 속에서 좀 그런 컨텐츠에 좀 더 자주 노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컨텐츠를 좀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이 네. 좀 평소에도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공익적인 어떤 캠페인이 든다든지 음, 또는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채널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될 테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구직자와 이제 그 구인 기업을 위한 양방향 일자리 솔루션 플랫폼. 네. 네네. 예. 우리 그 빅사이즈를 이렇게 설명하는 속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네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플랫폼의 주 고객은 장애인 구직자와 그리고 구인 기업 이렇게 양 타겟이 있는데요. 네. 장애인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구직자 생활을 해봤었고, 저희 동생도 네네. 구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얻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로 두었고,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를 찾는 게 또 음, 어렵다라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공유를 하자. 음, 각자가 원하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을 기입하게 해서 우선은 서로 원하는 정보를 웹상에서 볼 수 있게 하자. 네. 볼 수 있으면은 그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음,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알게 되어가지고 이런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해서는 그럼 우리가 추천을 해주자. 음, 당시 어떤 장애 유형 또는 뭐 관심사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일자리는 어떠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보 공유 그리고 추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게
그 네네. 여느 그 구직 사이트도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진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일자리 서비스들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과 조금 차별점을 두고 가고 있는 거는 좀 이제 장애와 관련된 특화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네, 장애와 관련된 정보만 여기서 관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구직자분들이 뭐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서 쓰는 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이유가 좀뭐 검색이 어렵다라든지 음, 그런 웹 접근성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신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기업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쓸 때 좀 뭐랄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것만 누르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정보는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쉽게 쓸 수 있게 지금 음, 그런 어떤 차별점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네, 그 저희가 이력,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 보면은 그 이력서 내용 안에서도 다양한 네. 개인정보와 경력사항, 거기다 이제 장애 정도와 어떤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네네. 기업에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네네.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이제 기업은 예, 네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직자에 대한 예, 교육과 또 기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채용과 교육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채용 전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구직자는 이제 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인 기업은 또 구인 기업에 적합한 교육을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양방향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 기업에 어떠한 이게 장애인이 채용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을 위한 예, 기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인가요? 그 채용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채용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기업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기업도 이제 장애인을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또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100인 이상의 중소 또는 이제 중견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직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지식이 많이 없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네네. 대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이제 해당 직무에 맞는 예, 그런 이제 장애 뭐 유형이나 뭐 이러한 네, 것들에 대한 소개 뭐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이 부분들을 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다른 복지관들이랑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과 저희가 함께 연계로 들어가서 네. 이제 좀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랑 저희가 이제 또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컨소시엄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준비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예, 지금은 네, 플랫폼을 이제 개발은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핸드폰에서는 좀 크게 나오고 이게 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기획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서 느낀 점들은 특히 이런 네네.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기관만 노력해서 되는 성사를 시키는 거에는 되게 한계가 좀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 사전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네네. 좀 동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근로자가 이제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복지관에서도 혹시 취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제 좀 적당한 취업처를 찾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과 연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네. 어느 기관이든 이제 의뢰를 드리면 같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저희만으로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떤 그 복지관과 기업을 이어주는 어떤 저희는 그 매개체 역할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잘 협업할 수 있는 방향. 이거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실 뭐 많죠. 이런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그 기관들을 다 엮어서 같이 뭔가 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담당하시는 주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적당한 직무가 없다. 장애인을 위한 우리 네네. 회사는 맞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저희 복지관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대표님께서도 정말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네. 이제 들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네네. 복지관에서는 이런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 장애나 직무나 이런 고민은 더 많이 하지만 이런 어떻게 연결을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직접 찾아가는 게 더 많고 정보를 모르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과 이제 복지관 같은 이제 기관들이 협력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맞습니다. 해보았습니다. 네. 네, 비사이즈를 이제 운영하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좀 이제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경제 상황이랑 사실 제일 직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채용 시장인 거잖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네.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기업은 사실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어떤 그 서비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뭔가 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이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장애인 구직자 취업자들을 보면은 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요. 네네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던가요? 정규직으로 그 채용을 예,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으실까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법정 의무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뭐 정규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매칭을 해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고, 기업도 좀 이제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역량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정규직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역량이 그래도 좀 잘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데가 많아서 좀 그런 것들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원하는 시간에만 딱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시는 구직자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트타임 네. 형식으로요? 네네네. 자기가 정규직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자신이 원하는 컨디션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딱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해서 그런 일자리도 같이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만나시는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구직자분들의 이제 구직 활동에 대한 뭐 간절함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그 전북대에서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했는데, 다들 이제 어디를 가실 거냐고 물어보면 공공기관밖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은 그래도 안정적이잖아라고 생각을 다들 하셔서 그쪽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사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이제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다들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었어요.
그때 한 30명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진짜 뭐 저희 동생도 그랬었고, 저희 동생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니까 참 어려웠었던 그 음. 모습을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간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네. 하셨을까요? 네. 그냥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음. 공공기관 정보 말고 그냥 뭐 음. 민간기관의 저는 이제 그 이전 회사에 있을 때 헤드헌팅 업무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민간 기업은 어떤 뭐 것들이 있고 또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이 되게 소셜 벤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음. 그런 스타트업들은 뭐 어떤 곳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자신의 지금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뭐 다른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정보 제공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하시면서 이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쪽인가요? 안 좋은 쪽인가요? 예, 우리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네, 좋은 쪽이면은 네. 이제 실제로 매칭이 성공했었던 사례가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음. 이제 기업에서 나오셔서 쉬고 계신 경단녀 분이셨는데 이제 아이를 그러니까 장애도 있으면서 경단녀이기도 한 분인 거죠. 네. 그분이 이제 어쨌든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좋은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뭐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제 네. 지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이 닿게 되었고 음. 그때 딱 그런 분을 원하는 그 다른 지역의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매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일만큼만 하면서 그냥 뭐 그 금액은 상호간에 이제 조율을 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일자리를 매칭해서 되게 좋아했던 그리고 기업도 되게 좋아했던 너무 좋은 인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상호간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가 좀 많이 기뻤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비사이즈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죠.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네.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아는 분들한테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시는 분들만 일단은 비사이즈를 어떻게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네. 그 취업 정보,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나요? 뭐 이제 이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좀 연결된 네트워크가 청각 장애 그리고 제 동생과 같은 발달 장애 그리고 제가 또 아는 형님이 지체 장애 쪽에 있어서 지체 장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세 유형에 대한 좀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직 다른 부분으로는 저희가 아직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른 유형의 장애분들은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직무로는 어떤 네네.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좀 어떤 기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저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커피지아라는 회사라든지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제 원두콩을 감별하는 초콩사 양성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회사라든지 뭐 테스트웍스처럼 뭐 어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좀 뭔가 그들의 어떤 집중력을 좀 이제 특성으로 강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사업 또는 이제 기업들을 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기업들한테 거꾸로 제안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시는 건 어떻겠냐. 네. 이렇게 그 비슷한 분야에 계신 어떤 기업들한테 저희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어,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좀 대다수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뭐 어떤 코로나 음. 같은 시국이 있으니, 음, 지금은 좋지 않지만 시국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음, 이렇게 해서 저희랑 이제 좀,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네네네. 들어갔었는데, 예, 네네. 성동구에 있는 이제 발달 장애인 예, 근로자가 예,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동구밭이라는. 네네네. 예, 거기에 네네.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반갑게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네네. 네, 어, 그 대표님이 이제 동구밭에 라는 기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네네. 예, 생각하시는지. 아, 일단은 정말 필요한 기업이라고,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이제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많이 봤었었는데, 동구밭에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뭔가 좀 즐겁게, 이제 제가 아직 그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되게 많이 전달받은 바에 네, 의하면은, 네네. 네, 좀 되게 좋고, 어떤 음, 다들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들도 좀, 그렇게 좀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번 이제 저희 방송에 그, 네네네. 예, 노순호 대표가 이렇게 출연하신 네. 적이 음,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구밭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 네네. 주변을, 예, 동구밭 음, 주변을 예, 자연스럽게 장애 네네.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 예, 음. 음, 예,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자신들과 예, 근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예, 네네네. 자연스럽게 주민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음, 주셨어요. 네네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예, 경험치를 예, 네네.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네네. 그 앞으로의 이렇게 어떤 이제 방향은 어떠하실까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채용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붙여가지고, 채용으로 연계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걸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저희가 디자인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피빈에서 펀딩도 하고 있는데, 네. 장애 인식 개선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음, 그 캐릭터가 이제 장애 동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고요. 네. 실제로 그 동물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사실 컨텐츠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노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애들도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뭐 틀어놓고 뭐 상어 가족이라든지 뭐 핑크퐁이라든지 뭐 음, 그런 것들을 계속 컨텐츠를 계속 접하면서 그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장애에 대해서 그런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장애 대표 캐릭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세 마리까지 만들었고요. 세 마리요? 네, 지금 세 예. 마리를 개발했거든요. 어, 향후에는 이제 더 이걸 한 뭐 8개 정도까지 늘려서, 어, 장애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웹툰, 음, 애니메이션, 뭐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디자인 쪽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 네, 케이스가 지금 이제 펀딩하고 있는 그 캐릭터 양말이긴 한데, 또 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네네. 해주셔가지고, 지금 또 펀딩도 잘 되고 있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리고 있는 바입니다. 네. 사실 그 장애 관련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색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는 맞습니다. 뭐 네. 이제 미미 인형 뭐 이런 예쁜 그 인형들의
장에 있는 그대로를 그 아름답게 네네. 그냥 생각하도록 그런 생산물을 이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익숙치 않은데 이런 네, 인형을 또 맞습니다. 하시고 양말도 하신다고 하니 우리 이제 집에 있는 꼬마들한테 하나 사주고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이 네. 방송 끝나고 꼭 해피빈으로 네, 찾아가서 아. 꼭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 어. 이미지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이제 끝으로 예, 네네네. 이제 예, 우리 장애인 구직자와 또 이제 네네. 장애인을 그 고용하고자 하는 예, 기업들에게 예,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이제 저희 비사이즈 아까 기업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저희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이제 재능을 강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 다양한데 그 강점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저희 플랫폼이 될 거고 기업들도 그분들을 잘 고용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또 어떤 자아 실현이 가능한 이런 좀 모두가 잘 되는 어떤 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으니까 같이 잘 발을 맞추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오늘 네 저희 방송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대표님 이 비사이즈에서 하시는 그런 일 속에서 또 저희 네.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예, 네네. 기꺼이 저희도 함께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네, 실무의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뵐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네네. 지금은 네. 예, 아유 저희 얼굴 보고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아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건강도 상당히 또 소중하게 다시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다음에 또 아유, 한번 네.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교시, 2교시 수업을 이렇게 잘 마쳤네요. 네.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집밥 생활.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제 최 전문가님. 이런 귀한 시간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응 안 된다. 정말 전문가 같이 말씀하시면서 캐릭터를 잡은 겁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 캐릭터를 잡고 했고요. 네네. 너무 좋았고요.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있죠. 혹시 이제 어떤 것들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내일 네. 이제 4월 23일 목요일 이제 세 번째 저희 슬기로운 집밥생활 특별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첫 번째로는 저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아까 그 비사이즈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계시는 이제 직업재알파 송민선 직업재알파 모셔서 어떻게 이제 일자리 매칭해드리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채용이 되셔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발달장애인분 두 분 인터뷰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 잘하시는지, 그런 우리 지금 뭐 또 힘든 점은 없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런 들어보는 시간 내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곡은요. 일자리 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 가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회식. 장범준이 부르고요. 노래방에서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래방 가요. 너무 좋아해요.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거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